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어떤 진실 하나가 점점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고 숨기지 않는 것이 정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으면 괜히 무례한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했고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겪고 나면 조금 다른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버린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질문을 받으면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이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 던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질문은 사람을 가늠해 보려는 마음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던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질문의 깊이를 따지지 않고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감정 속에서 그 말을 다시 해석합니다. 사람은 사실 그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부분을 더 크게 듣고 자신이 믿고 싶은 방향으로 의미를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는 하나의 해석할 재료를 건네준 셈이 됩니다. 그 해석은 때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일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관계가 단순하고 마음도 빠르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 따뜻하게 웃던 사람이 내일은 차가워질 수도 있고 오늘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던 사람이 언젠가는 그 이야기를 가볍게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사람을 의심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인정합니다.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태도가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경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계라고 해서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선입니다. 그 선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말입니다. 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생각이 맴돕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달래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을 거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남습니다. 누군가는 그 말을 과장해서 기억하고 누군가는 중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변형된 기억은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예부터 말이란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무게를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세월을 오래 산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을 아낍니다. 질문을 받아도 꼭 필요한 만큼만 답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웃으며 넘기고 어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바꿉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태도 속에는 깊은 삶의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따뜻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에게서 더 깊은 온기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을 더 무겁게 느낍니다. 그 사람에게는 선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느낌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게 만듭니다. 존중은 그렇게 생깁니다. 돈이나 지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킬 줄 아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을 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솔직해야 한다는 말만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솔직함은 소중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솔직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진실을 지켜줍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에는 가볍게 넘겨도 되는 것이 있고 조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떤 질문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몇 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두게 됩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고 세월을 조금 더 살아보니 한 가지 질문이 유난히 자주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불편함을 만들어내는지도 천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은 다름 아니라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처럼 들립니다. 요즘 형편은 어떤지, 연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집값은 올랐는지, 생활은 괜찮은지 겉으로 들으면 관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조용한 비교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숫자를 들으면 그 숫자로 사람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월을 견뎌왔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같은 숫자 하나가 그 사람의 모습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쓰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온도는 아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연금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여러분이 구체적인 금액을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는 별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빠듯하게 사는 사람이다 하는 식의 생각이 생깁니다.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단단해집니다. 만약 넉넉하다고 느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겉으로는 축하하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형편이 좋으시네요, 잘 사시네요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근히 시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모임에서 계산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형편이 되시니까 조금 더 내셔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농담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렵다고 알려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괜히 조심스러워지거나 필요 이상의 동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심코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 힘드시겠네요. 생활이 쉽지 않겠어요 하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위로인지 아니면 안쓰럽게 보는 시선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편안한 관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더 조용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경제적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 형편이 달라져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여유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다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겨도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 어렵게 사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이후에 상황이 좋아져도 그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들은 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 이야기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하나가 그 모든 것을 대신해 버리면 삶의 깊이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낼 필요도 없고 불편한 얼굴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누군가 형편을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그저 더 깊이 들어갈 필요 없는 문을 조용히 닫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돌립니다. 만약 누군가 계속해서 금액을 묻거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같은 말을 차분하게 다시 하면 됩니다.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괜히 미안해합니다. 대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예의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가볍게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선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존중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지켜줄 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태도는 바로 그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관계를 오래 지키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돈 이야기 다음으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과 집안 이야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따뜻해 보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아들은 뭐 하느냐? 딸은 잘 지내느냐? 며느리와 사이는 어떠냐? 손주는 자주 보느냐?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질문은 보통 웃는 얼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이 진심 어린 관심이라고 쉽게 믿게 됩니다. 물론 정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야기가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집안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집 이야기를 생각보다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나는 자랑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소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쁜 마음이 올라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속상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길게 꺼내놓는 순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랑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자식을 묻는 순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다. 딸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사위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해 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비교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왜 우리 집은 저렇지 못할까? 나는 무엇이 부족한 걸까? 하는 생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쌓이면 처음에 축하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계의 온도를 조금씩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식 이야기를 하소연으로 풀어놓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 역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은 연락이 잘 없다. 딸은 너무 바쁘다. 며느리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꺼내면은 처음에는 위로의 말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저 집안은 문제가 많은가 보다. 저 사람은 늘 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공감이었던 마음이 어느 순간 피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될까봐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부모가 밖에서 한 말이 언젠가 자식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거쳐 그 이야기가 돌아가면 자식의 마음은 깊이 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이야기를 밖에서 했느냐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에 작은 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한 가지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자식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숨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가족의 이야기는 집안에서 지켜야 할 따뜻한 불빛과도 같습니다. 그 불빛을 밖으로 가져가면 바람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식 이야기를 물을 때 꼭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짧고 담백한 말이 더 편안합니다. 다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에는 많은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문을 자연스럽게 닫아줍니다. 혹시 상대가 더 자세히 묻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일하느냐? 결혼은 언제 하느냐? 사이는 정말 괜찮으냐? 같은 질문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길게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들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날씨 이야기나 요즘 건강 이야기 혹은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화제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화의 분위기는 부드럽게 이어지고 집안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이것이 어른들이 사용하는 조용한 지혜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말로 많이 드러낼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지켜줄 때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 자식 이야기를 아끼는 태도는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보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사람들에게도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입이 가볍지 않은 사람이구나. 자기 가족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전해집니다. 그 느낌은 자연스럽게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지켜줄 줄 아느냐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이야기를 캐묻는 질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따뜻해 보입니다. 요즘 마음은 어떤지, 많이 외롭지 않은지, 밤에 잠은 잘 자는지,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묻는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줄어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다정한 목소리로 괜찮으냐고 물어보면 마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꺼내놓기도 합니다. 요즘 마음이 허전하다, 가끔은 너무 쓸쓸하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잠시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는 안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관계가 조금 달라지면 그때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멀어지기도 하고 사소한 오해 하나로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털어놓았던 속마음은 뜻밖의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했던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늘 우울한 사람이다 하는 식의 말로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복잡한 이야기를 오래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로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깊은 사정을 듣기보다 그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쉬운 말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진심은 조금씩 사라지고 남는 것은 짧은 인상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마음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숨기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나눌 사람을 조심스럽게 고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깊이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가볍게 나눌 수 있지만 어떤 이야기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밤이나 조용한 새벽처럼 괜히 마음이 그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잠시 약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을 정말 밖으로 꺼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외로움도 느끼고 허무함도 느끼고 때로는 이유 없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과 스스로 천천히 다루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사람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마음이 어떠냐고 물을 때 꼭 깊은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 괜찮다 하는 말이면 됩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문을 닫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상대가 더 자세히 묻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괜찮으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고 계속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굳이 긴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일이다, 괜찮다 하는 말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대화의 흐름은 부드럽게 이어지고 마음의 깊은 부분은 그대로 지켜집니다. 사람은 종종 깊은 고백이 있어야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가까운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지켜보며 쌓이는 신뢰 속에서 천천히 생겨납니다. 그 신뢰가 충분히 쌓였을 때 마음을 나누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내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켜주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지켜주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오래 살아보니 사람 사이의 대화에는 한 가지 또 다른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가볍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젊을 때 후회되는 일은 없었는지, 예전에 크게 실수한 적은 없는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묻는 말들입니다. 분위기가 부드러울 때는 이런 이야기가 농담처럼 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과거의 일을 꺼내놓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실패를 겪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일을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겸손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젊을 때는 철이 없었다. 그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돌아보면 그 말이 꼭 좋은 결과만 남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기억은 묘하게도 좋은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오래 붙잡습니다. 누군가의 삶에는 수많은 성실함과 노력의 시간이 담겨 있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꺼낸 한 번의 실수 이야기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젊은 시절의 실패를 물어보고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웃으며 꺼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는 웃음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기억 속에는 그 사건이 또렷하게 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이야기부터 먼저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설명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간단한 이야기로 정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그 이야기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큰 실패를 한 사람이다. 그때 판단을 잘못한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기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쁜 의도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기억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나 아픈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놓는 것은 때로 자신의 삶을 가볍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를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지나온 길이 있고 그 길에는 기쁨도 있고 후회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어른들은 과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태도로 자신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실수는 말로 풀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삶으로 증명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설명보다 행동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누군가 과거를 묻는 질문을 던질 때도 굳이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다 지나간 일이다. 지금은 그 덕분에 많이 배웠다 하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 속에는 과거를 부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이야기에 오래 머물지도 않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나간 이야기에 머물다 보면 현재의 삶이 작아지기 쉽습니다. 어른의 말이 깊게 들리는 이유는 과거를 많이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방향도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즘은 아침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새로운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누구를 비교하지도 않고 누구를 평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모든 질문에 자세히 대답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질문에는 짧은 말로 충분하고 어떤 이야기는 마음속에 조용히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다루기 시작하면 삶도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느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조용히 지켜줄 줄 아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말을 아낄수록 삶은 더 편안해지고 관계도 더 오래 이어집니다. 그것이 세월이 가르쳐주는 조용한 지혜입니다.